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10대들의 방과 후를 지배했던 절대군주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로고가 서울의 빌딩 숲을 점령하기 훨씬 전, 이 브랜드는 전국의 골목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좀비 떼처럼 몰려들었고, 매장 안은 언제나 달콤한 생크림 냄새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에는 돈 없는 학생들도 이곳에만 가면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네를 타며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어딜 가나 꽃무늬 벽지와 흔들의자가 보였고, 사람들은 이곳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도 어플을 켜봐도 전국에 생존한 매장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달콤한 식빵과 생크림으로 우리를 유혹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익성 악화라는 맹독에 서서히 질식해 죽어간 비운의 프랜차이즈. 기억나십니까? 바로 캔모아입니다. 오늘 그림 경제학은 고객에게는 천국이었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지옥이었던 캔모아의 기이한 자살 사건을 수사합니다.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카페라고 하면 칙칙한 소파가 있는 다방이나 가격이 비싼 레스토랑이 전부였습니다. 그 틈새를 캔모아는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과일과 공짜였습니다. 과일 빙수 하나만 시키면 토스트랑 생크림이 무한 리필이라고? 이 소문은 PC통신과 초기 인터넷망을 타고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당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캔모아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빙수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수준. 이 돈으로 4명이서 빙수 하나를 시켜놓고 토스트를 10번씩 리필해 먹으며 3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네의 의자와 흔들의자는 캔모아의 시그니처였습니다.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게 만드는 마약 같은 가구들이었죠. 가맹점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픈만 하면 학생들이 줄을 섰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기본 1시간이었습니다. 본사는 생과일 전문점이라는 타이틀로 건강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팔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판 것은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헐값에요. 경쟁 업체들이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받으며 비싸면 오지 마라고 배짱을 튕길 때 캔모아는 돈 없어도 와, 배 터지게 먹여줄게라며 자선사업에 가까운 영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 친절함이 훗날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말이죠. 이 제국을 무너뜨린 건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회전율의 저주와 원가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캔모아의 비즈니스 모델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이블 단가는 고작 4,000원인데 손님들은 기본 2시간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토스트와 생크림은 계속 공짜로 나갑니다. 식빵값이 오르고 생크림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결정적으로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2000년대 중반. 가맹점주들의 마진율은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이 무한 리필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손님들이 다 떠날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리필 횟수를 제한하거나 눈치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 토스트 그만 좀 먹어. 알바생의 이 한마디는 캔모아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냉정했습니다. 뭐야, 이제 공짜 아니네. 그럼 굳이 낡은 의자에 앉아서 이걸 먹을 이유가 없지. 동시에 학생들의 입맛도 변해갔습니다. 설탕 시럽 범벅인 과일 빙수 대신 세련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찾는 된장녀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캔모아는 여전히 꽃무늬 벽지와 낡은 그네 의자를 고집했습니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본사가 메뉴를 다변화하고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테이크아웃 모델을 도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영광, 줄 서서 먹는 가게라는 환상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캔모아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촌스러운 가게로 낙인 찍혔습니다.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500개가 넘던 매장은 하나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폐업하는 점주들은 가게 안에 쌓인 식빵과 낡은 흔들의자를 처리하느라 돈을 더 써야 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철거 비용이라도 건지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캔모아 매장들은 일종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30대, 40대가 된 옛날 학생들이 추억을 소비하러 가끔 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낡은 소파, 그리고 여전히 싼 가격. 그것은 살아있는 가게가 아니라 박제된 멸종 위기종을 보는 듯한 씁쓸함을 줍니다. 캔모아는 외부의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게 아닙니다. 퍼주는 장사라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불가능한 이상을 쫓다가 스스로 굶어 죽은 것입니다. 마진 없는 매출은 독약이고 회전율 없는 외식업은 자선단체일 뿐입니다. 가맹점주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던 무한 리필의 신화는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캔모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비즈니스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익성 없는 친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추억만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달콤한 생크림 토스트는 사실 점주들의 눈물로 반죽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실패의 냄새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한 비즈니스 비화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